안녕하세요. 태국입니다. 용혈사수 5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은 입수룡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게요. 입수룡이 무엇인가, 입수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게요. 입수룡은 태조산으로부터 해행룡, 회원룡이 최종적으로 혈장의 내두와 접목하여 생기를 혈에 연결해 준 부분을 말한다. 혈장의 내두 바로 뒤 용맥이 입수룡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혈장은 어디서부터 혈장이냐면은 내두 선익 순전, 내두 선익 순전을 혈장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이제 용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용이라고 그러는데, 혐무정에서 이게 좀 애매한 것이, 혐무정이 있는 산이 있고, 혐무정이 있고, 부모산이 있고, 할아버지 산이 있고, 구색을 다 갖춘 용도 있고, 또 혐무정이 없이 부모산이 바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산도 없고 가지가 옆으로 가던 줄기에서 바로 뻗어서 횡으로 바로 내두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용 결집 방법이, 입수 방법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라고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저자도 정통 풍수지리 학회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 저자도 이제 난감하다는 말을 몇 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두 선익 순전은 혈판에 해당되고, 혈판, 혈성.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렇게 벌초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벌초를 하는 부분은 혈장이라고 하고 혈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벌초하는 부분이 있는 산 덩어리, 그걸 혈성이라고 그래요. 혈성.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혐무정에서 바로 내두로 와갖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산 꼭대기가 내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혈판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 그 전체를 혈성이라고 그런다. 혈성. 그래서 혈판이 있고 혈성이 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두 뒤에 있는 것을 혐무정이라고 그러고요. 혐무정 뒤에 있는 것을 부모산, 부모산 뒤에 있는 것을 할아버지산, 할아버지 뒤에 산 있는 것을 소조산 그래요. 근데 그렇게 구색을 다 갖추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잔소리를 좀 했어요. 다시 정리를 좀, 선생님들도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나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이렇게 정통 풍수지리 청옥용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용법을 말하는 그 최고 서점이거든요. 풍수지리의 서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책에서는 모든 풍수지리 기륭은 소조산에서 나누어야 된다. 소조산을 봐라. 득수도 소조산에서 보고 파구도 소조산에서 보고, 그래야 최선도로 소조산까지는 가봐야 영어 기륭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명당의 기륭을 크기라든지 국세라든지 이런 거랑 알 수가 있다. 추측할 수가 있다. 장군이 나온다, 뭐 역적이 나온다, 판사가 나온다, 정승이 나온다 하는 것은 소조산까지 가보고 거기서 득수 득파를 논하고 산세를 논한 다음에 거기서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산에서 현무봉으로
부모산에서 현무봉으로 가는 결인처, 거기서 입수룡을 본다. 아까 용입수는 그 현무종에서, 입수는 현무종에서 내두로 내려오는 부비나 했잖아요. 그 입수는 맞아요. 근데 입수룡을 볼 때는 부모산에서 현무종으로 가는 결인처 아시죠? 그냥 기복이 아니고 영사송사가 있는 결인처에서 용입수를 잰다 라고 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말이 맞을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재고 있어요. 부모산에서 현무종으로 가는 크기, 그 분수척상, 네팔 거팔이 있는 거기 분수척상에서 본다고 봐야 된다고 맞다. 용을 이렇게 그 명당이 묘지 상석에 앉아서 앞산이 어쩌고 뒷산이 어쩌고 득수가 어쩌고 파구가 어쩌고 정승이 나오겠다 대통령이 나오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또 기회가 되신다면 청옥용 책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이렇게 소조상까지 학자라 가면은 그래도 소조상까지 밟아봐야 된다. 그러고 입술을 무엇을 기륭을 논하자. 그렇게 이렇게 기본 방침을 세우시고 또 공부하시게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내두와 현문이 있으나 부모산 소조산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천태만상이니 하나만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입수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여러 학설이 있을 수 있다. 소조산인 주산에서 혈까지 이를 입수룡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는가 하면 부모산인 현무봉에서 혈까지를 입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혈에서 제일 가까운 변화처까지 입수룡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학설이 되었던 입수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수일절룡이다. 입수일절룡은 용과 혈의 마지막 적석 부분이다. 현무봉에서 혈에 이르는 행용 과정 중 혈에 제일 가까운 용맥이다. 혈장의 입수 도두까지 연결되는 마지막 변화한 용맥이 입수일절룡이 된다. 여기서 선생님들 또 헷갈리실까 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게. 여기서 말하는 절이라는 것은 영사송사가 갖춰진 상태에서 부모산에서 내려온 물하고 현무봉에서 내려온 물하고 마주쳐서 이렇게 분수되는 분수척상, 그 분수척상이 절이에요. 분수척상이 절. 분수척상 한 번 먹으면 한 번 시작해서 또 다른 분수척상을 먹으면은 1절. 그래서 영사송사가 갖춰진 분수척상, 거기서 다음 영사송사가 갖춰진 분수척상까지가 1절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나무도 100번 꼬부라졌다고 해서 100절이라고 안 한다 했잖아요. 대나무 마디 한 마디는 대나무 한 마디 표시가 딱 나잖아요. 그 대나무 마디에서 매듭에서 대나무 새순이 나온다. 그것을 일절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딱 염두에 두세요. 현무봉에서 혈상의 입수 도두까지 위는 옆으로 뱀처럼 가는 것이 위라고 했잖아요. 굴곡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굴곡이고요. 하면서 기를 더욱 정제 순환시키고 조절하는 행용 과정과 같다. 이때 어머니의 양분을 받는 태아의 배꼽은 혈장의 입수 도두에 해당된다. 그리고 탯줄이 배꼽에 연결되는 마지막 한 토막은 입수 일절룡에 해당된다. 혈의 진가와 생사 여부는 이 입수 일절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리를 행용하여 온 용도 마지막 입수 일절이 부실하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입수는 혈과
영과 혈을 연결시켜 전맥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깨끗하면서도 유연하고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입수맥이 손상되었다거나 단절되었으면 혈을 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곳에 집을 짓거나 장사를 지내면 자손이 귀하고 절손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런 곳에 집을 짓거나 장사를 지내면 절손된다고 했어요. 마치 탯줄이 끊어지거나 부실하면 태아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입수령이 험하고 추잡하면 자손이 상하여 온갖 재앙이 따른다. 흉스러운 참함이나 악석이 있으면 당대의 참화를 당하게 된다. 입수령이 허약하면 자손과 재물이 잘 되지 않는다. 한편 입수일졸령이 입법적으로 생황령이면 더욱 진하다. 이기적으로. 그러나 영상팔살 등 사절령이면 매우 흉하다. 때문에 입수령은 형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한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의 자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 그러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귀한 분이라면 그 자식이나 손자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그랬죠. 이렇게 과거 시험을 볼 때도 뭐 아무나 다 보나요? 그 정승 판사, 뭐 관리의 자손들이 대부분 가서 과거 시험을 보고 봐서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승이 올라가기도 하고 못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입수령에 대한 지금까지 아시는 것하고 오늘 배우신 것하고 조금 혼돈이 있었다면은 청호경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